중국의 과학기술이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우주 탐사, 특히 달 탐사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각 임무마다 꾸준히 진보를 이루며 특히 달 표면에 도달해 과학 장비를 사용하여 샘플을 회수하는 능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된 창어 6호 임무는 이러한 성과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달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국의 창어 6호는 달 탐사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24년 5월 3일, 중국은 창정 5호 로켓을 통해 창어 6호를 발사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반환하기 위해 설계된 것인데요. 발사 후 약 37분 만에 창어 6호는 로켓에서 분리되어 200 곱하기 38만 킬로미터의 궤도에 진입했으며 이후 53일 동안 궤도선, 착륙선, 상승선, 재진입 캡슐이라는 4가지 모듈을 통해 복잡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200 곱하기 38만 킬로미터라는 표현은 궤도의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고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은 창어 6호가 달을 둘러싸고 있는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km는 이 궤도에서 가장 달에 가까운 지점, 즉 근지점을 나타내고 창어 6호가 달에 가장 가까워질 때 달 표면으로부터 약 200km 떨어져 있다는 의미죠. 38만 킬로미터는 이 궤도에서 가장 달에서 먼 지점, 즉 원지점을 나타냅니다. 이때 창어 6호는 달 표면으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 궤도는 타원형으로 창어 6호는 이 궤도를 따라 돌며 달에 가까이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궤도는 임무의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5월 8일, 창어 6호는 궤도 모듈의 3000 뉴턴 엔진을 사용해 달의 중력에 포획되도록 제동 연소를 수행했습니다. 그 후 파키스탄의 7kg 큐브 위성인 아이크유브크유를 궤도에 배치하여 달 탐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위성은 달의 극지방에서 물 얼음의 존재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파키스탄의 우주기술연구소와 중국 상하이 자오퉁 대학의 협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 1일 창어 6호 착륙선은 15km 고도에서 하강을 시작하여 14분 만에 달의 뒷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착륙 지점은 아폴로 충돌 구덩이 남쪽 가장자리 근처였었는데요. 이로써 중국은 4번의 시도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착륙 과정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착륙 지점을 탐색했고 가변 추력 엔진, 광학 영상 장치, 충격 흡수 다리를 사용하여 착륙을 마무리했습니다. 착륙 후 레이저 기반의 라 센서를 이용해 착륙 지역을 3D로 매핑하여 착륙을 지원했습니다. 창어 6호는 착륙 후 일주일 만에 달의 뒷면에서 최대 2kg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샘플은 밀봉된 용기에 보관되었고 5kg 무게의 소형 로버가 착륙 지역을 촬영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샘플은 상승 모듈에 실려 달 궤도로 발사되었는데요. 6월 3일에 창어 6호 궤도선과 도킹했습니다. 도킹 후 샘플은 지구 귀환 캡슐로 옮겨졌고 6월 25일에 지구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재진입 캡슐은 최종적으로 중국 북부 내몽골 자치구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달 탐사에 이어 화성 탐사와 우주정거장, 건설 등 다양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창어 6호 임무는 중국의 우주 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 협력 하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중국 과학자들은 달 토양에서 물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달에서 수십억 년 동안 축적된 태양풍의 영향을 받아 달 토양에 수소가 축적되었고 이를 산화철과 반응시켜 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데요. 연구진은 달 토양을 800도까지 가열해 나노 입자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물을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1g의 달 토양에서 최대 76mg의 물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1톤의 토양에서 약 500ml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은 달에서 자원을 현지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미래의 달 기지 건설과 같은
장기적인 우주 탐사 계획에 필수적인 자원 확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전기 분해를 통해 얻은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리할 수 있으며, 산소는 인간의 호흡에, 수소는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중국이 달 탐사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 우주 개발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연구는 달 기지 건설을 위한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중국은 2035년까지 달에 연구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협력기구도 창설할 예정입니다. 이 기지는 달 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달에서의 자원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중국이 달에서 자원을 채취해 인간의 생명 유지와 더 나아가 우주 탐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는 달에서 자원을 현지에서 추출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미래의 우주 탐사와 달 기지 건설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30년대 후반까지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고 달 기지를 건설해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중국이 국제 우주 개발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 계획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창어 7호와 8호 임무는 달 남극의 물 얼음 자원을 탐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어 8호 임무에서는 달 토양을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기지를 건설하는 실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중국이 2030년대에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달 탐사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향후 인류의 달 탐사와 우주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협력기구를 창설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여 우주 탐사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달의 자원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우주기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현지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우주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중국의 달 탐사 성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첫째,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수립입니다. 중국은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 탐사 분야에서 명확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계획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꾸준히 실행하는 자세입니다. 둘째는 기술 개발과 혁신입니다. 중국은 달 토양에서 물을 추출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우주 탐사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배워야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국제협력 강화죠. 중국은 자국의 우주 탐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기구를 창설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국제협력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자원 활용 전략입니다. 중국은 달에서 자원을 현지에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우주 탐사에서 자급자족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 성공은 계획, 기술, 협력, 자원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제공하면,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의 우주 개발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